전병헌 정무수석에 이어서 원유철 의원까지 불법 정치자금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날을 아주 날카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이 전방위 수사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검찰. 이 배경에는요, 검찰개혁을 앞둔 위기감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검찰이 지난 2003년 그때의 기억을 한번 돌이켜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식을 다시 꺼내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노무현 대통령의 방식.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습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저렇게 지난 1일 날 강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검찰의 칼날이 여러 번 번뜩였습니다. 말 그대로 전방위 수사죠. 네. 자,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진, 그다음 탁현민 행정관처럼 굉장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과 함께 여행을 다닐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인사들까지 뭐 전방위 수사가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검찰이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아까 얘기했죠. 노무현 대통령의 2003년 대선 수사 때도 마찬가지죠.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들을 향해서 네. 검찰 수사를 했었고, 당시 대통령 1년 차입니다. 그때 안희정 지사, 이광재 당시에는 이제 실장이었죠. 국정상황 실장이었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수사할 정도로 검찰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국민 신뢰를 얻었던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했던 기억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네. 중수부장을 했던 이제 안대희 중수부장이 국민검사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고, 네.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의 응원과 그런 것들을 이제 검찰이 받았기 때문에, 네. 하여튼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통해서 검찰이 압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말로 네. 전방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고, 네. 한편으로는 또 이 정부 입장에서는 검찰이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캐비넷을 꺼내든 아니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든 굉장히 이 수사 자체가 기득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네. 기득권이라고 하면 이제 여권, 그러니까 지금 야권 쪽이 이제 많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정의 결과가 결코 나쁘지 않은 거죠. 네. 적폐청산과 맞아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법 정치 자금을 노린 검찰의 전방위 수사, 진짜 성형 없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때가요, 이 모습이 약 14년 전의 모습과 아주 닮았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당시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도 검찰 개혁이 화두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에는 의뢰 수천억 원의 돈이 들고 국회의원 선거에는 수십억 원이 든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고, 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돈이든 거두고 무슨 수단이든 쓰는 것이라고 정치인도 믿고 유권자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자금이 또 터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져야 합니다. 그 유명한 평검사들의 대화, 이거 마친 이후에 바로 검찰개혁과 불법 대선자금 수사, 이 명령을 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게 아마 검찰과 대통령의 관계를 규정한 대표적인 사건이었죠. 그렇죠. 2003년 7월 일인데 역사 앞에 진솔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권력이 쥐고 있던 검찰에 대한 통제의 끈을 놓았다라고 그렇죠. 이제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본격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강금원 회장 네. 이제 구속이 되고, 또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른바 서정호 변호사 등등등 해서 차떼기 네. 사건이 드러나면서 한 800억 이상 대선 자금을 모금한 부분이 그냥 전면적으로 다 드러나면서 네. 상대적으로 이제 노 전 대통령 측은 한 40억 정도 안희정 지사라든지 뭐 최도술 씨라든지 측근들이 이제 모금한 걸로 드러났는데,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검찰에 대한 그 전에 있었던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 속에서 나오면서 검사스럽다라는 게 굉장히 치욕적인 언어였는데, 네. 그게 한순간에 다 사라지면서 그렇죠. 검찰에 대한 잘하고 이제 있다라면서 박수를 받았죠. 국민들의 박수가 쏟아지고 네. 화환도 오고 막 떡도 정경유착을 아주 제대로
이 수술했던 그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사그라들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이 부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서전 운명에서도 기록을 했지만 네. 참 아쉬운 하나의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다라고 토로했던 그런 것과 또 연결이 됩니다. 이 당시에 대선 자금 수사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까지 막 구속되던 그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수사 상황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혀 알 수 없었다면서요. 실제로. 송강수 전 총장이 네. 이미 여러 차례 인터뷰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선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불법 대선 자금 수사에서 상의를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 검찰총장이 송강수 총장이 대통령을 뵙고 나면 그 수사 결과가 공정하다고 국민이 믿겠느냐 적절치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습니까 알겠다 해서 더 이상 복을 받지 않았다 네. 이런 얘기고 당시 잘 기억하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여권 당시의 여당은 당시 한나라당 비해서 선거 자금, 그러니까 대선 선거 자금을 10분의 1도 안 썼다. 네. 10분의 1도 쉽게 해서 우리가 받은 게 없다. 근데 당시 검찰 수사 결과는 10분의 1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사실은 약간 타격을 입었죠. 네. 그래서 뭐 그때 다시 국민에게 재평가를 받겠다, 이런 재신을 받겠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노 대통령 입장에서 상처를 좀 받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한나라당은 차떼기라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 오명을 쓰고 사실 다음 총선에도 아직 거의 완전히 망가졌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사정정국이 그냥 여야의 균형을 맞추는 것 같지만 결국은 상처를 크게 입을 쪽이 어느 쪽인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게요, 14년 전과 지금의 모습과 또 닮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지금 현재 전병헌 수석께 관련된 내용, 보도 내용 보고 알았다는 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전 보고나 이런 걸 청와대에 전혀 하지 않는다면서요. 뭐 그런 기사 오늘 났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뭐 보셨죠? 네네. 뭐 일간지에 이거 문무일 총장이 취임할 때 이거 절대 사전 보고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전병헌 전 부장관을 긴급 체포를 했다는 기사를 보고 그다음에 청와대도 알았다는 거고 법무부도 거기에서 이거 좀 미리 좀 알려주지 그랬냐 이렇게 볼면서를 했다. 네. 그러니까 지난 7월 취임 이후에 문무일 총장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네. 청와대 법무부의 수사 관련 사전 보고 일체 금지. 이걸 어기는 사람 지휘고와 막론하고 엄단하겠다. 어떻게 보면 저게 이제 원칙적인 거거든요. 네.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저렇게 많이 해오지 않았을까라는 네. 이제 의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했다고 이제 신문에 기사가 나온 건데 글쎄요 기사가 나왔으니까 맞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런 약간 의구심이 있는 거죠.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한 건데 그게 무슨 기사거리가 될까? 예를 들면 청와대 사전보고를 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오더를 받아가지고 이 수사를 했다. 이게 기사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런 약간 그동안 원래 지켜져야 될 것들이 안 지켜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 지금 시절과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검찰을 비교를 하는데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은 지금 흘러나온 얘기, 송건수 전 총장 얘기, 안대희 중수원 얘기 보면 검찰에 대한 장악이 거의 없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에 비서장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우리가 희망이 있고 기대는 하지만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 책 운명이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제가 정확히 구조는 못 외우는데 당시에 우리 정부는 검찰을 그렇게 독립적으로 하고 중립성을 지킬 수 있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놔뒀는데 결국 그 검찰의 칼에 노무현 대통령에 맞는 아이러니컬 상황이 발생했다. 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해안 어린 어떤 그것이 그렇죠. 나와요. 그걸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서 어떻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까라는 점 하나. 네. 또 하나는 당시에 검찰의 칼은 안대희 중수부장이라는 사람이 쥐고 있습니다. 안대희 중수부장이라는 사람은요. 당시 그 칼에 맞았던 한나라당과는 척진권도 없고 원한도 없고 아무것도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의 검찰의 칼은 누가 쥐고 있죠? 윤석열 검사장이 쥐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장은 어쨌든 그 적폐청산의 대상에 전정받고 굉장히 악연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차이점이죠. 시절과 현 정부와의 시절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 그거 하나만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쏘아올린 불법 대선 자금 수사는요, 결국 검찰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오히려 검찰 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힘을 빼버리는 결과를 낳았었죠. 그때의 그 경험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그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식으로 검찰 지키기에 나선 건 아닌지, 그러니까 불법 대선 자금 수사로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눈길을 끌고 그래서 검찰 개혁은 흐지부지 돼버렸던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싶어하는 게 검찰의 의도가 아닐까,
이런 해석을 해봤는데 방금 김태별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때 그리고 또 비서실장일 때 충분히 봐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 강조했고 공수처 자체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고 했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 신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다만 문 대통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검찰의 수사가 그리고 칼끝이 어떤 적폐청산과 맞아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브레이크 걸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청와대가 전혀 검찰 보고받지 않는다 사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과 실질적 끈이 없죠. 네. 자칫 개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임명한 것 자체도 노무현 대통령이 점차 검찰과 전혀 인연이 없는 문재인 민정수석을 발탁한 것처럼 네. 그리고 검찰과 손을 놓겠다는 겁니다. 손을 놔서 검찰이 자유롭게 지금까지 하여튼 하지 못한 모든 수사를 근데 그 수사가 결국은 전 정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계속 가다가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검찰의 그런 과도한 권력 독점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네. 검찰이 지금 수사를 어떻게 완성지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현재 그 로드맵을 지난번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적이 있고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자서전 운명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민정수석으로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있으면서 굉장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 중 하나로 이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이 문제를 꼽았거든요. 네. 굉장히 의지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검찰 수사 국면이 지나서 개헌 국면이 도래한 내년 초쯤에 이런 검찰 개혁 문제가 또 본격적으로 아마 도마 위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소정석 국장 그리고 이재명 차장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6번째, 7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1위, 2위 소식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